네, 그러면은 오늘 사회 마지막 세 번째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어떤 그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여러 기업들이 나와 있는 그림인데 그냥 재미삼아서 한번 같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업들은 어떤 것들인지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선생님도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아래쪽부터 한번 해볼게요. 알고 있는 것들이 별로 없지만 선생님이 아우디 알고 있고요. 이 오스람 조그맣게, 그다음에 에일리언츠, 아디다스 알고 있죠. BMW 알 것이고, 좀 이쪽에 보면 이렇게 메르세데스 벤츠가 있고 위에 퓨마 있고, 그 다음에 포르쉐 스포츠카 나와 있는 거고, 보스는 이제 의류, 이 보스콘가 이거는 이제 공구, 만년필, 이 브라운은 면도기로 많이 알고 있고요. 선생님이 판타 알고 있죠? 여러분 좋아하는 하리보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폭스바겐이 있고, 여기는 이제 제나이저라고 해서 이어폰, 헤드셋, 니베아 알고 있겠고, 몽블랑 이제 의류 회사. 이런 것들은 많이 알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독일의 기업들이에요. 독일의 기업들 엄청나죠. 이렇게 유명한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독일에. 선생님이 이 아까 두 번째 영상 보면 알다시피 진중권 교수라는 유명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아까 이제 독일의 노조를 많이 얘기했었죠. 이 독일의 노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명한 기업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독일에게는 뭐 경영의 효율성 이런 것보다는 노동의 가치를 많이 중요시하고 있다는 점을 볼 수가 있죠. 사실 우리나라 뭐 전 세계적으로 사장님이 많겠어요? 아니면 근로자가 많겠어요? 근로자가 많겠죠. 저 선생님 역시도 마찬가지 근로자고, 그러니까 국민 대다수가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이기 때문에 그 근로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했었고, 그런 걸로 나타나게 된 것이 바로 노조가 아니겠습니까? 이 노동자들의 권리가 왜 중요한지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영상이 아닌가 싶어서 선생님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교과서는 22페이지고요. 침해된 노동권 이제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가? 그 노동권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침해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는 구제를 받을 것이냐? 그러기 전에 사실 노동권 침해가 그럼 뭔지 먼저 알아야 되겠죠. 노동권 침해 사례를 먼저 한번 같이 봅시다. 노동권 침해,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고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것, 그다음에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는 것. 사실 이게 좀 많이 흔해요. 특히 청소년들 아르바이트 계약할 때 이런 것들이 좀 심하고요. 근로자 협의 없이 이거 시간 어기는 거, 시간을 주지 않는 것들, 그리고 이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부당 해고랑, 그 다음에 부당 노동행위,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되게 많죠, 그렇죠? 잘라보면은 임금이랑 관련된 것, 그 다음에 계약서, 그리고 여기는 시간이죠. 여기는 이제 시간, 이만큼은 시간에 해당한 내용이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는 부당해고, 그다음에 부당 노동행위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노동 침해 사례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생들이 잘 모른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 나가서 아르바이트 했어. 그런데 최저임금 같은 경우 잘 알겠지만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으면 이거 노동권 침해된 것이구나. 혹은 시간, 뭐 얼만큼의 일을 하면은 휴식 시간 얼만큼 줘야 되는데 이걸 보장해주지 않는구나. 이건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걸 좀 알아두게 되면 지금 현재 내 노동권이 침해당했구나를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알아두는 것, 배워두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어쨌든 이런 사례들을 우리가 노동권 침해 사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중요하게 아래 보면 이제 부당 해고와 부당 노동 행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당 해고는 말 그대로 이제 갑자기 어느 날 잘렸어요, 제가. 큰 이유가 없어. 큰 이유가 없이 그냥 잘리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이제 부당 해고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당 노동 행위는 뭐냐? 부당 노동 행위는 쭉 읽어보면 나알겠지만 요거는 노동 3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까 오늘 배웠던 노동 3권,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행사했었을 때 이로 인해서 내가 뭔가 불이익을 받는 것, 불이익을 받는 것을 우리는 부당 노동 행위라고 해요. 그런데 아까 우리 부당 노동 행위, 즉 노동 3권이
아까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죠? 헌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노동 3권인데 이런 것들이 어겨지는, 침해되는 경우가 꽤 많다는 것이죠. 그것과 관련된 영상 사진 하나 준비했거든요. 영상 하나 보고 다시 교과서 내용 필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조합이 정부의 공식 인가를 받고 오늘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노조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50년 무노조 경영이라는 삼성의 일그러진 신화가 오늘로 깨진 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전히 저조한 노조 참여율, 또 경영진의 협조 등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고한석 기자입니다. 눈에 흙이 들어와도 노조는 안 된다.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의 말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마저 무력화했습니다. 1977년 제1제당 노조 와해를 시작으로 감시와 미행, 인사불이익 등 숱한 인권 침해가 글로벌 기업 삼성 안에서 벌어졌습니다. 강화하자! 삼성노조 강화하자! 주제! 한국노총사나 삼성전자 노조의 출범과 함께 이제 삼성의 50년 무노조 경영은 막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삼성전자에서 노조 3곳이 설립 인가를 받았지만 가입자가 10여 명에 불과하고 활동도 거의 없어 유명무실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설립된 네 번째 노조는 현재 400여 명 규모로 조합원 100만 명의 상급단체 지원을 받는 사실상의 첫 삼성 노조입니다. 이는 한국 사회에 더 이상 무노조 경영이나 반노조 경영이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야말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기업 문화의 정착이 시작되는 전환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10만 명 규모의 삼성전자 임직원 가운데 400명에 불과한 조합원을 1만 명까지 늘리는 게 1차 목표입니다. 50년 동안 정상적 노조 활동이 없었던 사업장에서 회사의 일방적 지시가 아닌 소통하는 조직 문화를 만드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 노동자의 권익은 우리 스스로가 노력하고 쟁취하는 것이지 결코 회사가 시혜를 베풀듯 챙겨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깨달아야 합니다. 다른 사업장과 연대해 노동계 현안에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도 삼성전자 노조 외연 확대의 핵심 과제로 꼽힙니다. 아직 삼성전자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지만 기존의 노사 관계와 경영 전략에 변화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봤습니까? 노동권 침해 사례랑 관련해서 상상해 본 적이나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삼성이라는 기업이 그랬을 것이라고. 우리나라 최고 기업이라 불리는 삼성이 50년 동안 노동조합의 조직을 방해했었다는 점, 이랑 관련된 뉴스였고요. 이 뉴스는 언제 뉴스냐면은 2019년 11월 뉴스로 몇 개월 안 된 뉴스예요. 그렇죠. 사실 이제 삼성 기업이 어떻게 방해해 왔었는지를 이제 보여주려 하다가 이제 최근에 이러한 이슈가 있어가지고 한번 영상을 좀 바꿔봤었어요. 뉴스에서도 살짝 나왔었지만 예전에는 이제 근로자들이 조합을 이제 조직하려고 할 때 어떻게 방해했냐면은 뭐 해고시키고 월급 삭감하고 뭐 직장 내에서 왕따시키고 블랙리스트 만들고 뭐 출장이나 파견 보내고 뭐 그랬었거든요. 50년이 지난 지금 이제 와서야 이제 뭐 조직이 되었다는 점. 물론 이제 삼성 기업이 사회에 이바지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이제 노동권 침해랑 관련해서는 삼성 기업이 아주 대표적인 사례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이제 삼성 기업 안에서도 노동조합이 설립되었다는 소식이 있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준비해봤고요. 그러면 이제 교과서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침해당한 노동권을 구제받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크게 한번 두 가지로 나눠서 볼게요. 먼저 어디냐? 임금. 그러니까 임금이랑 관련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거나 법원의 도움을 받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거나 법원에 가는 그 법원의 도움을 요청한다. 뭐 법원의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은 재판에 대한 얘기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부당해고랑 부당노동행위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은 노동위원회에 구제 요청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 노동위원회 결정을 따르지 않아 그 기업들이 노동위원회에서 사장한테 이렇게 하세요라고 했는데 따르지 않겠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그 노동자들은 다시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가 있다. 이렇게 줄글로 얘기하면 좀 확 와닿지 않으니까 선생님 조금 필드로 정리해 볼게요. 여기에다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기다가
일단은 두 가지 경우. 첫 번째로는 임금 체불. 임금 체불, 즉 임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로 얘기하는 거죠. 임금 체불의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한다고요?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에 이제 진정서 제출한다거나 신고한다거나 이렇게 하겠고요. 그 다음에도 잘 안 된다 하면 이제 법원에 이제 민사 소송을 거는 거죠. 사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제 법원에 소송 거는 걸 좀 꺼려해요. 왜냐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돈이랑 관련된 임금이랑 관련해서는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대처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요 나와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의 요 부분의 상황은 뭐냐면요. 이겁니다. 핵심이 이거예요. 임금이랑 관련된 게 아니라 부당 해고랑 부당 노동 행위를 당한 피해자가 어떻게 하냐면은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법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는 뭐 인권이랑 관련해서 침해됐었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국가인권위원회 혹은 국민권익위원회 이러한 위원회에다 신청을 했었는데 오늘은 노동이랑 관련해서는 이렇게 노동위원회가 있다는 점. 그 지방에서 먼저 노동위원회 신청하고 근데도 잘 해결이 안 돼. 그러면 중앙도 잘 해결이 안 돼. 그럼 법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렇게 법원까지 가게 되면 사람 되게 이렇게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되게 피곤하고 힘들고 기분 상하고 하니까 그 전에 서로 이제 대화로서 잘 해결하는 것이 제일 좋죠. 뭐 사용자와 근로자가 대화 협상을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게 사실 제일 바람직하다. 실제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 근로자의 권리랑 관련해서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배운 내용은 뭐 노동 3권 배웠었고, 뭐 침해 사례, 그 침해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은 이제 구제받을 수 있는가 이런 걸 배웠고요. 교과서 좀 넘어가면은 이 부분 23페이지 볼 건데요. 여기 침해된 사례 이 부분은 되게 쉽습니다. 되게 쉽기 때문에 요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되게 쉽습니다. 월급 안 받았다, 뭐 결혼하니까 뭐 사표 내라 했다, 노동조합 만들지 못하겠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노동권 침해에 해당하겠고요. 1시간 근무 시간 줬대요. 9시부터 6시까지 했는데 땡큐죠. 땡큐. 이거는 침해 사례 아니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되게 그림으로 이렇게 사실 쉽게 뭐 표현했고 아기자기하게 표현했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월급 못 받고 결혼했다고 여성인데 결혼했다고 잘리고 노동조합 못 만들고 이거 굉장히 심각하고 자기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니까 조금 확 와닿지는 않네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은 좀 알았으면 좋겠고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다는 점. 여러분 나중에 사장님이 되면은 좀 그러지 말아요. 네,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되게 쉽습니다. 우리 헌법은 근로자의 권리와 이익 향상을 위해 근로자의 권리 보장하고 있다. 당연하고요. 임금 제때 받지 못하는 것은 노동권 침해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말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노동권 구제 방법을 써보자 했는데 해볼게요. 부당해고 했었을 때는 이제 노동위원회 결정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노동위원회에다가 신청했는데 안 돼. 그럼 어떻게 법원에다가 우리 뭐 할 수 있냐면 이거 지난 시간에도 배운 건데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혹은 뭐 재판 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문제 너무 쉽죠? 문제 너무 쉬워서 선생님 오늘 배운 거 가지고 수능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선생님 수업만 잘 따라왔다면은 수능 문제도 풀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 볼게요. 14번 아까 우리가 이제 8번 풀었던 그 해 작년 수능 문제의 14번 문제 한번 볼게요. 이거 만약 여러분들이 풀었어. 그건 뭐야? 내가 잘 가르친 거야? 여러분들이 똑똑한 거야? 그렇죠? 이런 어려운 문제 맞추면은 여러분들이 똑똑한 거고 이런 문제 틀리면은 선생님이 못 가르치게 되는 거죠. 네, 잘 봅시다. 한번 여러분들 풀 수 있는지 없는지 봅시다. 14번 옳은 거 보는 건데 쭉 보면은 뭐 제가 노동조합 가입했습니다. 근데 불이익 줬네요. 그럼 이거 부당해고야, 부당 노동행위야. 그렇죠. 이거는 부당 노동행위죠.
부당 노동행위. 글씨가 좀 안 좋지만 넘어갈게요. 옆에 거 보면은 이제 정당한 이유 없이 구두를 해고당했다. 뭐 끝났네요. 이거는 그냥 부당 해고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는지 뭐 잠깐 멈췄다가 풀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저랑 같이 푸셔도 되고 같이 볼게요. 기역, 갑이 속한 노동조합. 기역을 이유로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할 수 있다. 그렇죠. 이 둘 다 어떻게 위원회에다 노동위원회에다 구제 신청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기역은 맞습니다. 두 번째 니은, 을은 니은을 이유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 즉 재판이죠. 재판 어디서 해? 법원에서 하죠. 즉 이 부당 해고랑 관련 해소도 재판 가능하다고 했었습니다. 디귿, 갑은 기역, 을은 니은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렇죠. 네, 문제 없죠. 아까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리을, 기역과 니은 모두 근로자에 대한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한다. 틀렸죠. 니은은 아닙니다. 정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4번. 됐죠? 그렇죠. 선생님이 이제 수능 문제도 이렇게 기본만 파악하면 어렵지 않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 대단원 마무리 여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복습하는 차원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주는 석가탄신일이어서 사회 수업이 없습니다. 한 주 푹 쉬시고 그 2주 뒤에 다시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느라 이제 고생 많았고요. 그 구글 이 설문지에다가 여러분들이 문제 열심히 풀고 또 건의사항 있으면 꼭 선생님에게 메시지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